삼선 현역 의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갑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통영에서 트레킹 도중 발목을 다쳐 119에 도움을 받은 미국인의 가족이 소방서에 감사 편지와 수표를 보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삼선 현역 의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갑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이색 카페가 마련된 선거 사무소를 차리고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홍 후보는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4년간 구청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해 해운대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를 걱정하고 있고 해운대 국민은 해운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와 해운대구청장의 경험으로 도시 전문가 이 홍순헌이 해운대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박지형 예비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대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출마한 해운대 갑 지역에 위치한 해운대초, 해운대중, 해운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변호사 기업해서 지금도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청 자문 변호사로 8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해운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운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생인 국민의힘 전성하 예비 후보 역시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기업인 LF 에너지를 창업한 전 후보는 청년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해운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전성시대를 열어갈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후보 전성하입니다. 해운대의 품격을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어 해운대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실력 있는 혁신 리더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해운대를 해운대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박원석 코레일 유통이사도 15일 해운대갑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세대 이야기를 듣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해운대를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만들어 놓은 정책 시스템들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 시스템을 그대로 포용하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 시스템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선과 시민과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밖에 무소속 김명호 예비 후보와 무소속 박주원 예비 후보가 해운대갑 지역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전직 대통령실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친윤 인사들 간의 격돌도 예상됩니다. 보수 텃밭인 해운대갑 지역을 국민의힘 후보가 사수할지 야당 후보가 차지할지 본격적인 총선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과 관련해 당적과 남기는 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은 확인했지만 관련법상 공개가 불가능하고 남기는 말 역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 정리에 대해 충분한 증거 영상과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의 확보가 늦어졌다는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거쳤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의 한 3층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보일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최초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창원시에서는 15일 첫 단속이 실시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높이 제한이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는 2.5m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할 뿐이었지 강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강제 철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개정된 5개 광고물법에 따라서 불법이 발견이 되면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당연하다는 듯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 여행 중 입었던 도움을 기억하고 귀국한 뒤 통영소방서에 감사를 전해온 한 미국인의 편지가 지역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인과 전상복, 이국진, 백승진, 김명훈, 정경률, 정지원 대원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건강 복 많이 받으시고 작지만 저희 정성이니 배 안에 있던 분들과 함께 따뜻한 곰탕이라도 사서 잡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 본인이는 지난해 고국이 그리워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왔던 재미교포 여성입니다. 당시 소매물도를 등산하다 부상을 입은 딸을 위해 산 중턱까지 한 걸음에 와준 706 소방정 대원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등산을 하시고 하산하는 길에 오른쪽 발목이 염좌나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셨고요. 아예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저희가 구조 출동을 듣고 배를 정박한 후에 산에 등산을 해서 거기서 환자 응급처치 후 하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산을 뛰어 올라온 뒤 다시 딸을 얻고 내려와 바다를 건너 병원으로 인도하면서도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대원들. 그런 대원들에게 편지는 그간의 고단함을 잊게 했습니다. 잘못 온 건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름이 또 익숙한 이름이라 가지고 보니까 구급 수혜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원들이랑 공유를 하고 또 보통 저희 배를 타고 나가시면서 계속 저희한테 고맙다 고맙다 고생이 많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지만 보람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편지에는 $300, 하나로 40만 원의 수표도 들어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작은 정성이라며 보내온 마음을 다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부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119가 있다며 사고에 당황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 시간 상관없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119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감사의 편지가 연초 많은 이들에게 잠시나마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119를 불러주세요.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전까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등급이 D와 E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업계는 안전진단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쉬워지면은 개발도 활발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위축돼 있던 부산 경남 지역 부동산 심리도 순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기존 9단계였던 재건축 추진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사업 시행 이전과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사업 기간이 평균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사업구역 내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월부터 그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부산 경남 지역들이 포함된다면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훨씬 커질 것이라 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훈풍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 시장 활성화와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 건수는 112만 8,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66만 3천여 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아파트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접수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반면 지방의 경우 지난 2022년 60만 6,800여 건이었던 청약 건수가 지난해 46만 5,4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청약 건수가 지난 2022년의 절반으로, 경남의 경우 97% 이상 급감했습니다. 청약의 수도권 쏠림,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데에 더해 지방과 달리 미분양 우려가 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만큼 부동산 쏠림 현상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